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앞으로 언제 내 집 마련을 해야 할지, 그리고 투자를 해야 할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뉴스, 신문, 유튜브 등 여러 매체에서 알려주는 하락과 상승 기사를 듣다 보면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3가지 지표들만 보신다면 부동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으시게 될 겁니다. 부동산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전세가율. 두 번째, 공급. 세 번째, 미분양입니다. 첫 번째, 전세가율이란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는 2억, 전세가는 1억일 경우 전세가율은 50%입니다. 호갱론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전세가율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왜 전세가율을 봐야 할까요? 전세가율을 통해서 현재 시장의 심리와 향후 상승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의 전세가율은 51%입니다. 10년 평균 전세가율은 62.1%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핵심은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시기를 노려야 합니다.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상황은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매매가는 그대로인데 전세가만 상승하는 시기. 두 번째, 전세가는 그대로인데 매매가만 하락하는 시기입니다. 1번, 매매가는 보합인데 전세가만 상승하는 시기는 이러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2013년과 2014년 서울 시장의 모습입니다. 매매가는 보합 및 하락인데 전세가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번, 전세가는 그대로인데 매매가가 하락하는 시기는 보통 오랜 상승기를 거치고 하락 국면에 접어드는 시점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05년도부터 08년도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까지 급상승장을 맞이하고 09년도 하락 후 잠깐 반등을 했다가 2010년부터 본격적인 하락장으로 진입했던 때가 이번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노려야 하는 매매가 보합, 전세가 상승으로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시기를 과거 사이클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빨간색 구간은 14년 하반기부터 18년 상반기까지 10년 평균보다 전세가율이 높았던 시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시기였던 2016년 5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상급지인 강남 3구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강남구의 도곡렉슬입니다. 2016년 5월 갭 3억 1,500, 전세가율은 73.4%였습니다. 2023년 6월 현재 갭 14억 1,250만원, 전세가율은 46.9%입니다. 다음은 서초 반포자입니다. 2016년 5월 갭 2억 8천, 전세가율 84%, 2023년 6월 현재 갭 13억 7,500, 전세가율 42.6%. 송파구 잠실 2cm입니다. 2016년 5월 갭 3억, 전세가율 71.5%, 2023년 6월 현재 갭 11억 4천만원, 전세가율 48.4%입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니 한눈에 이해가 되시죠? 비선호 아파트는 항상 전세가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선호하는 아파트가 전세가율이 높은 시기라면 그때는 과감하게 도전을 해봐도 되는 시기입니다. 그럼 경기도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니 서울과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서울과 함께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기도의 현재 전세가율은 60%, 10년 평균 전세가율은 70%입니다. 10년 평균 전세가율보다 높았던 시기는 2015년 상반기부터 2019년 하반기 시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았던 2017년 3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상급지인 과천, 분당, 광명의 아파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천 레미안 슈르 2017년 3월 갭 1억 500, 전세가율 86.8%, 2023년 6월 현재 갭 7억 1455만원, 전세가율 57.8%, 분당 백현 2단지 2017년 3월 갭 2억 1400, 전세가율 76.2%, 2023년 6월 현재 갭 8억 900, 전세가율은 44.8%, 광명 철산 레미안 2017년 3월 갭 1억 350, 전세가율은 83.7%, 2023년 6월 현재 갭 3억 7100, 전세가율은 61.7%입니다. 서울과 경기도 주요 아파트들을 가지고 전세가율이 높았던 시기를 현재와 비교해보니 언제 내 집 마련과 투자를 해야 하는지 아실 수 있으시겠죠. 수도권은 풍부한 전세 수요가 항상 받쳐주기 때문에 전세가율 하나만 보셔도 안전한 타이밍을 잡을 수 있지만 지방은 전세 수요가 수도권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세가율보다는 공급과 미분양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핵심 지표 두 번째, 공급입니다. 매매지수와 공급의 상관관계를 그래프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서울, 경기도, 인천을 보시면 공급량이 작아도 하락을 하거나 공급량이 많아도 상승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도권은 작은 면적에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핵심지이죠. 그렇다 보니 통화량의 증가, 감소 영향이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지역입니다. 그래프는 서울 매매지수와 우리나라 M2 통화량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통화량이 늘어나면 매매지수도 시차를 두고 상승을 합니다. 통화량이 감소를 하면 시차를 두고 매매지수도 하락하는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2003년부터 23년 현재까지 20년간 공급과 매매지수 상관관계 그래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광주 모든 광역시는 공급량에 따라서 매매지수 방향성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지방에서는 공급에 따라서 집값의 상승과 하락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핵심 지표는 미분양입니다. 미분양이란 새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해당 지역 사람들과 투자자들에게 선택받지 못하여 남아도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지가 좋지 않고 상품성이 떨어져 미분양이 날 수도 있지만 지역 내에서 입지가 좋은 아파트가 미분양이 났다면 기존 구축 아파트들은 더욱더 선택받기 힘들기 때문에 가격 상승으로 전환되기 힘듭니다. 하락하는 지역이 상승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남아도는 미분양 아파트 재고가 해소되어야지 기존 구축단지까지 흐름이 퍼질 수 있습니다. 그럼 미분양과 매매지수의 상관관계를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미분양이 감소하면서 매매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미분양이 감소하면서 매매지수도 꾸준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부산 미분양이 증가하면 매매지수가 감소하고 미분양이 감소하면 매매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구 역시 미분양이 감소하면서 매매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전, 광주, 울산 그 어떤 지역도 미분양이 많은데 상승을 했던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분양이 감소하면서 매매지수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모든 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분양은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에게 해당되는 리스크이므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전세가율, 공급, 미분양과 매매지수의 상관관계를 통해 내 집 마련과 투자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